안녕하세요. 행복한 복지뉴스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2026년부터 기초연금을 순차적으로 4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통장의 잔액은 과연 얼마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연금 인상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2024년 현재 33만 4,810원인 기초연금을 2025년엔 8,700원 인상된 34만 3,510원까지 지급하고 2026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50%에게 40만원을 우선 지급한 후 2027년에는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 4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그럼 2024년 현재 기초연금은 부부의 모든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도 모두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천원이 하면 기초연금을 단독가구 33만 4,810원, 부부가구 53만 5,680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은행의 예금은 과연 얼마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4년 기준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이 3.5%라고 가정하고 금융재산 1억 원에서 5억 원까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면 먼저 금융재산의 기본공제인 2천만 원을 공제하면 각각 8천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이 됩니다. 그럼 먼저 금융재산 1억 원을 소득으로 환산해보면 2천만 원을 기본공제한 8천만 원에 소득 환산율 4%를 곱하면 320만 원. 이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26만 6천 원인데요. 같은 방법으로 2억 원에서부터 5억 원까지 계산해보면 2억 원에 대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60만 원, 3억 원은 93만 3천 원, 4억 원은 126만 6천 원, 5억 원은 160만 원입니다. 그럼 이번엔 1억 원에서 5억 원까지 이자 소득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기초연금의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는 이자 소득은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기본공제는 월 4만 원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정기예금 1억 원에 대한 연 3.5% 이자 소득은 월 25만 1천 원, 2억 원은 54만 3천 원, 3억 원은 83만 5천 원, 4억 원은 112만 6천 원, 5억에 대한 이자 소득은 141만 8천 원입니다. 그럼 이제 금융재산에 대한 소득인정액을 구할 수 있겠네요. 먼저 계산했던 금액대별 재산의 소득 환산액과 월 이자 소득을 더하면 1억 원에 대한 소득인정액은 51만 7천 원, 2억에 대한 소득인정액은 114만 3천 원, 3억 원은 176만 8천 원, 4억 원은 239만 2천 원, 5억 원은 301만 8천 원입니다. 따라서 살고 계신 집을 포함한 일반 재산에 대한 소득 인정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금융재산만 놓고 본다면 2024년 현재 단독가구 연금 기준액은 213만 원이므로 약 3억 5천만 원 정도까지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실 수 있고, 부부가구의 연금 기준액은 340만 8천 원이므로 약 5억 원까지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없이 기초연금을 100% 받으려면 기준은 좀 더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일단 금융재산에 대한 기준이 이 정도라고 알고 계시면 어르신들의 예상 소득인정액 계산 시 도움이 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정기예금의 이자 소득은 언제부터 기초연금에 반영될까요?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곧바로 반영될까요? 아니면 이자를 받고 나서 반영될까요? 정답은 기초연금 계산 시 이자 소득은 이자를 받은 달이 속한 다음해 4월부터 기초연금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2024년 이자 소득이 발생했다면 다음 해인 2025년 4월 25일부터 기초연금에 반영됩니다. 다음은 2024년 기준 금융재산의 조서 범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재산의 조서 범위는
보통예금과 저축예금 등은 요금을 예금의 3개월 평균 잔액,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등은 저축성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등은 최종 시세가액, 연금저축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최종 잔액을 조사합니다. 또한 보험은 기초연금 신청 당시의 해약 환급금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에 반영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하셔야 할 것은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들어준 보험, 즉 계약자가 부모님이고 수익자가 자녀일 경우 100% 부모의 재산에 반영된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지인의 권유로 보험을 가입할 때도 아주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금융조사는 1년에 몇 번이나 하고 있을까요? 금융재산에 대한 정규조사는 매년 상반기 4월에서 6월, 하반기 10월에서 12월, 연 2회 실시하고 있는데요. 조사된 결과는 즉시 소득인정액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연금 신청 전에 자식 통장으로 예금을 옮겨놓거나 현금을 찾아 넣으면 소득 인정액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고 생각되시죠? 여기서 정말 조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면 2011년 7월 이후 발생한 금융재산의 거래 내역을 모두 조사해서 증빙자료 없이 재산이 줄었을 경우 줄어든 금액을 기타 재산으로 인정해서 증여 시점부터 매달 단독가구 235만 7천 원, 부부가구 286만 4천 원씩 자연 소비분으로 차감하고 남는 잔액만큼을 부모의 금융재산에 포함시키고 있으니까 이 부분 정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증여세를 내고 자식에게 증여하면 재산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요. 기초연금 신청 전에 금융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증여세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기타 재산으로 인정돼서 조금 전 설명드렸던 자연 소비분으로 모두 없어질 때까지 일정 기간 부모님의 재산에 포함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은행 예금이 1억 원에서 5억 원일 때 금액대별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 드렸는데요. 각각의 표를 참고하셔서 기초연금 신청 전에 본인의 예상 소득 인정액을 정확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초연금은 신청주의이므로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에 전달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아무리 늦어도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신청하셔야 혹시 결과가 늦게 나오더라도 추후에 소급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기초연금 늦지 않게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기초연금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니까요. 차분히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